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요즘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노년의 가족들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는 6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아직 괜찮을 거야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런 신호들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들고 옷이 헐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걱정이 되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빠 요즘 너무 마르신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야. 괜히 호들갑 떨지 마. 딸은 계속 걱정했지만 가족들은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셨고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상태가 한두 달 된 게 아닙니다. 왜 이제 오셨나요? 가족들은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족의 작은 변화를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들이 사실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몸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6가지 중요한 신호와 그에 대한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과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눈에 띄는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래. 나이 들면 원래 덜 먹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몸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허리띠를 더 많이 조이게 되고 바지가 헐렁해집니다. 얼굴에 볼이 홀쭉해지고 팔다리가 가늘어진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조금 빠진 것뿐이야 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체중 감소는 단순히 식사를 적게 해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이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내부에서부터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체중이 1년에 4.5kg 이상 감소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 달 사이에 체중의 5% 이상이 줄었다면 이는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체중이 줄면 가장 먼저 근육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부족해지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몸은 더욱 빠르게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작은 감기에도 쉽게 낫지 않고 가벼운 상처도 잘 아물지 않습니다. 피로감이 계속되고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이런 증상들은 몸이 제대로 회복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체중 감소는 중대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암이나 당뇨, 신장 질환 같은 만성 질환들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몸이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워지면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체중 감소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많이 먹이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생선, 두부, 달걀 같은 것들을 꾸준히 드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식사하기 편한 시간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어떤 분들은 점심에 식욕이 더 좋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체중 감소가 단순한 식습관 변화인지 아니면 건강 이상의 신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체중 감소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변화를 놓친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극심한 피로와 기력 저하입니다. 누구나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쉬어도 아무리 잠을 자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이 계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피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운데 잠을 자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네.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생각하지만 이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집니다. 평소라면 가볍게 올라갔던 계단이 이제는 숨이 차고 잠깐의 외출만으로도 온몸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피로가 쌓이면서 점점 더 움직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좀 쉬자. 그렇게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고 결국 움직이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쉰다고 해서 나아질까요? 오히려 움직이지 않을수록 몸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한 의료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이 일주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근육량이 평균 10%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즉, 움직이지 않으면 신체 기능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빠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고 결국 바깥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체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혈액순환도 둔해지면서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로 인해 몸은 더욱 무겁고 숨은 더 가빠지고 기운이 쉽게 빠지는 상태가 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결국 더 쉬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심리적인 영향도 큽니다. 몸이 무거워지면서 외출을 꺼리게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면서 점점 사회적으로 단절됩니다. 괜히 피곤한데 나가서 뭐해?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약해지면서 내면으로 후퇴하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로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무리한 활동을 시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을 뻗고 가볍게 몸을 흔드는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부, 달걀, 생선 같은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을 자주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면서 근육과 뼈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따로 운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매일 일정 시간 창가에라도 앉아서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피곤한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늘 피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마지막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피곤해서 쉬고 싶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 움직이고 더 챙겨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신호,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기억력이 흐려지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잃는다면
이는 내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하루 중 멀쩡했다가도 갑자기 기억이 희미해지고 대화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저녁 뭐 먹지?"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가족들은 방금 먹은 음식을 떠올리며 웃지만 본인은 진지합니다. "아까 먹었잖아요. 라고 말해도 잠시 후 다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자신이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십니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0명 중 1명이 인지 저하를 경험하며 이 증상이 악화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단순히 기억력뿐만 아니라 판단력, 집중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익숙했던 생활 속에서도 혼란스러워지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자주 가던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멈춰서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늘 다니던 길이 낯설게 느껴지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증상은 신체 활동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한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노인은 3년 안에 인지 기능이 평균 2배 이상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즉, 몸을 덜 움직일수록 뇌도 함께 둔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 감각이 흐려지는 것도 주요 신호 중 하나입니다. 아침과 저녁을 혼동하고 낮잠을 잔 후 밤새 잔 것 같다며 새벽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헷갈리고 방금 일어난 일과 며칠 전 일어난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첫 번째, 대화를 꾸준히 나눠야 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가족들과의 소소한 대화,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대화만으로도 뇌는 활성화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지 기능은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보다 가벼운 산책을 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익숙한 경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가보거나 간단한 퍼즐 맞추기 같은 활동을 하면 뇌가 더욱 자극을 받습니다. 세 번째, 손을 움직이는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글씨를 직접 써보거나 바느질이나 그림 그리기 같은 세밀한 손동작이 포함된 활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손을 움직이는 활동을 자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 이상 느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수면과 영양 섭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지 기능 저하를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 생선, 올리브 오일 등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지 기능 저하를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넘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뇌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 신호를 놓친다면 너무 늦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신호, 사회적 단절과 내면으로의 후퇴입니다. 이전까지 가족들과 나누던 대화가 줄어들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자주 하던 전화 통화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는 대화를 잘 나누던 분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봐도 "그냥 있어"
라고만 답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가족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적어지고 관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한참을 이야기했을 주제도 이제는 그저 가만히 듣기만 하거나 건성으로 맞장구를 칩니다. 이런 변화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면서 외부와의 단절이 시작되는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한 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이나 비만만큼이나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50%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심지어 기대 수명까지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체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몸이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걸음이 느려지거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낯선 곳을 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신적인 변화입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대화하는 것이 점점 피곤한 일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도 흐름을 놓치거나 말하려던 것을 깜빡하고 나면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내가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예 말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정적인 변화입니다. 자신이 예전처럼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축됩니다. 어떤 말을 해도 괜히 잔소리하는 것처럼 들리겠지. 내가 얘기해봤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점점 입을 닫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 단절이 계속되면 결국 심리적으로 내면으로 후퇴하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거나 가족이 아닌 자신의 기억 속에서 위로를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창밖을 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작은 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제 본 드라마 재밌었어요. 이런 사소한 질문이라도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면 점차 반응이 돌아옵니다. 대화가 길어지지 않더라도 말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항상 집안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것은 뇌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침체되게 만듭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나가거나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보며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예전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면 기억을 되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노인의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바쁘다면 동네의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통해 또래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인 활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역할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들은 자신이 여전히 가족과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안정감을 얻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역할을 만들어 주거나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건 어머니가 아니면 못하죠. 아버지가 해주시는 음식이 최고예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조용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어지는 것은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사회적 단절과 내면으로의 후퇴는 노인이 마지막 해를 보낼 수도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입니다.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지속됩니다. 작은 상처 하나도 좀처럼 아물지 않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이 느껴지거나 이유 없이 열이 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가볍게 지나갔던 질환들이 이제는 몸에 더 큰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요즘 감기를 자주 걸리시네요. 어쩐지 좀처럼 낫질 않네. 기침이 몇 주째 계속되거나 약을 먹어도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제 단순한 면역력 저하로 볼 수 없습니다.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작은 감염도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는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재생하지 못합니다. 상처가 생겼을 때, 젊었을 때라면 며칠 만에 아무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작은 긁힌 자국 하나도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질병관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은 젊은 성인보다 감염성 질환으로 입원할 확률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폐렴, 요로감염, 폐혈증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빠르게 진행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작은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고 단순한 요로 감염이 신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몸은 스스로를 방어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해지면 열이 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고열이 나면서 몸이 싸우지만 노인은 반대로 열이 거의 나지 않거나 미열만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때까지 증상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유지하고 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을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도 빠르게 감소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육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매일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와 D가 풍부한 음식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노인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수분 부족 상태가 되어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물을 하루 6잔에서 8잔 이상 마시고 국물이나 수분이 많은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이 필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감소하고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몸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감염 예방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외출 후에는 깨끗하게 씻는 것이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독감 예방 접종이나 폐렴 백신을 맞는 것도 감염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은 노인이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을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면역력 저하가 아니라 몸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신경 쓰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깊게 들이마시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가 평소보다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마지막 경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날 부모님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립니다. 조용히 쉬고 계신데도 갑자기 호흡이 깊어졌다 얕아지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공기가 부족한 듯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요즘 숨쉬기가 불편하세요? 가끔 숨이 막혀요. 평소보다 움직임이 많지 않았는데도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면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숨소리가 불규칙적으로 변하거나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반복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한 심장 관련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호흡 패턴이 변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심혈관 질환이나 폐기능 저하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끝과 발끝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손과 발이 유독 차가워지고 피부가 점점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도 합니다. 이전까지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창백해 보이거나 피부에 얼룩진 반점이 나타난다면 혈류가 신체의 말단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사람의 몸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장기부터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몸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심장과 뇌로 혈류를 집중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말초 신경과 피부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서 손과 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이유 없이 멍해지거나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는 일이 많아진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숨이 차다면 즉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잠자는 동안 숨소리가 달라지는 경우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폐기능과 혈액순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가벼운 움직임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시간이 줄어들면 혈류 흐름도 느려지고 말초까지 산소가 전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도 발목을 돌리거나 손을 천천히 펴고 오므리는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노인은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해져 있어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온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장기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 푸른 생선처럼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거나 손발이 차갑다고 느낀다면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신체가 마지막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건강하게 나이 들고 누군가는 서서히 삶에서 멀어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옛 현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 곁을 지나간다. 사실 사랑하는 부모님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체중이 줄고
피곤해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나중에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봐야지. 시간이 좀 나면 찾아뵈어야지. 언젠가 여행을 함께 가야지. 하지만 다음이란 기약은 언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통의 전화가, 누군가에게는 짧은 방문이, 누군가에게는 함께한 식사 한 끼가 마지막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대화, 짧은 산책, 그리고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순간이 서로의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조금 더 자주 찾아갈 걸,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그때 한 번 더 안아드릴 걸. 하지만 후회는 돌이킬 수 없을 때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어느 날 문득 부모님의 숨소리가 달라지고 손이 차가워지고 걸음이 느려졌다면 그건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결국 그 사람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모님의 마지막 시간을 외롭지 않게 그리고 의미 있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눈에 띄는 체중 감소. 둘째, 극심한 피로와 기력 저하. 셋째, 인지 기능의 저하. 넷째, 사회적 단절과 내면으로의 후퇴. 다섯째,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 여섯째,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 이 신호들이 보인다면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가족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전화 한 통, 오늘 방문 한 번이 평생의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사랑하는 분들에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